안녕하십니까, GJ RV센터 코리아 한 대표입니다. 봄이 금방 올 듯한데 다시 찬바람이 또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2022년 시즌이 시작한다는 느낌은 들어요. 많은 분들이 캠핑을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 더불어 모터홈이나 카라반들에 관한 문의도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캠핑 시작하시면서 처음 카라반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사이즈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보통은 400급 초반이나 400급 중반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할 때 조금 큰 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00급 후반에서 500급 초반까지 하시는 분들이 거의 처음에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모델은요, 크나우스 스포츠 460 EU 모델입니다. 크나우스 스포츠 460 EU 모델의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장 끝에서 끝까지 695cm, 너비 232cm, 높이 257cm입니다. 2022년도 크나우스 스포츠 모델은요, 확실히 좀 변화가 된 걸 느껴집니다. 외관적인 모양도 변화를 가졌고요, 실내에서도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어요. 크나우스 난 잘 몰랐는데 뭐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을 거예요. 유럽 내에서는 정통적으로 탄탄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 그런 카라반 브랜드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살펴보시죠. 그러면 2022년 크나우스 스포츠 460 EU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모델과 2022년도 모델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중에 가장 큰 거는 외관이에요. 기본적으로 21년도 모델과 22년도의 외관이 색깔이 일단은 실버톤의 가운데 띄는 동일해요. 세부적인 디테일함이 좀 변화했습니다. 파란빛 톤의 뷰치 색깔 나는 라인들을 새롭게 주고, 기본적으로 톤들을 심플하게 바꿨어요. 크나우스 제조사는 다른 회사랑 틀립니다. 좀 진보적이라서 항상 디자인도 다른 회사보다 한 발, 두 발 정도 앞서 나가요. 연식이 지났는데 디자인이 이쁘다는 평을 듣기도 하는 차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다른 회사들은 21년도와 22년도에는 큰 변화폭이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의 여파 때문에 회사의 투자비를 좀 줄이는 편이라서 페이스리프트 하면은 막 많은 게 바뀌어져야 되고 돈이 막 들잖아요. 근데 크나우스는 거기다가 이제 돈을 또 주는 확실히 진보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기존의 창문은 폴리플라스틱 창문을 써요. 예전의 모델들은 도메틱 걸 썼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회사들의 창문을 쓰는 것 같습니다. 도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년도와 22년도는 바뀌었어요. 도어가 21년도는 이중 분할 도어였고 정통적인 방식의 도어였습니다. 그런데 22년도는 확 바뀌었어요. 이중 분할 도어도 아니고 짠! 타버트! 예, 타버트 도어랑 거의 동일합니다. 3톤 굉장히 재밌어요. 자석 타입의 가방으로 딱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암막 커튼도 그렇고 확실히 힘을 좀 줬어요. 크나우스가 21년도 모델보다는 확실히 고급스러워진 건 사실이에요. 자, 방충망도 방충망도 적용이 잘 되어 있는데, 방충망은 거의 똑같아요. 모든 제조사들이. 이쪽에 보면은 이제 주방 되어 있고, 460 EU는 11자 베드에 11자 테이블의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가운데에 화장실하고 가운데 주방이 위치해요. 그래서 이쪽은 냉장고예요. 냉장고는 당연히 이제 도메틱 거를 사용했고, 크나우스 이 회사가 좀 먹어주는 게 알로이 휠을 17인치를 적용을 해서 좀 차 같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이어가 좀 얇은 걸 써요. 그리고 이제 타이어 긁어을 보면은 2560에 17, 60짜리 타이어를 써요. 타이어가 완전히 두꺼운 타이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TV 웨이아웃 아울렛입니다. 220 인입을 하면은 이쪽에서 220 출력이 되게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려서 나오고요. 제조사의 스탠다드 옵션은 아닙니다. 저희가 적용시킨 옵션이고, 이 옵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서비스 도어인데, 서비스 도어를 제가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도어는 확실히 11자 베드 밑에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어요. 서비스 도어가 없으면 만들면 되기는 하지만 제조사에서 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낫겠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전면을 한번 살펴보시죠. 크나우스 스포츠 460 EU 모델의 전면에 왔습니다. 21년도와 22년도에 가장 큰 게 변한 게 앞뒤 모습이에요. 자, 어떤가요? 저희 앞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크나우스 좋은 차거든요. 조금씩 뭔가 채워주지 못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완성됐어요. 디자인적으로 딱 봤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굴곡들을 딱 주면서 전면을 나 튼튼해, 나 좀 등치 좀 있는 애야, 이런 느낌이 확 들게끔 디자인을 딱 바꿨습니다. 손잡이 형태들도 그래요. 이런 좀 전기차 같은 좀
미래지향적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큰하우스에서 전기 카라반을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컨셉으로 내놓기도 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적용하기에는 거리감은 좀 있는데 말 그대로 컨셉을 그렇게 나아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한 부분들은 있어요. 여기까지는 사실 위는 다 똑같아요. 크레스 로고나 도어, 창문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아래를 핵심적으로 좀 바꿨죠. 트렁크를 한번 오픈해 보겠는데, 트렁크 오픈하는 것 때문에 모르셔가지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트렁크 오픈하는 거 오늘 한번 말씀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게, 트렁크를 쓰다가 이렇게 돌리고 그 이상 안 돌려야 되는데 이거를 더 돌려가지고 이게 오버돼가지고 키홀더가 넘어가서 락이 안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그래서 그걸 주의하시고, 오늘은 요 키 한번 열고 닫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잠그는 곳이 있죠. 여기를 이렇게 키로 오픈하면 열리고, 키로 잠그고 누르면 이렇게 잠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픈해서 키로 눌러서 잠궈서 돌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금방 안에 키 락이 파손돼요. 네, 그래서 항상 오픈한 상태에서 이렇게 키를 오픈하고 이렇게 잠그신 다음에 반드시 키를 먼저 잠그시고 빼서 이렇게 눌러서 잠그시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의 팁입니다. 자, 그러면 트렁크를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큰하우스는 쇼업 스타일의 트렁크로 되어 있고요. 안에는 역시 큰하우스, 타버트, 바이스버그, 펜트 이런 회사들은 다 가스통을 싣기 편하게 낮은 턱 구조예요. 트렁크를 살펴보는데요. 자, 이쪽에 보시면 보통의 가스통 적재함의 가드들이 센터에 있어요. 센터에 원래. 그 이유가 A프레임 요 커버에 가운데 셋이 베이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무거운 거를 잘 견디라고 가운데 가스통을 위치하죠. 근데 큰하우스가 좀 바꿨어요. 가스통을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몰아놨어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의 가스통 적재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측면 양쪽으로 짐들을 적재했어요. 근데 꺼내기가 힘들어. 상대적으로 측면 양쪽은 좁아요. 가운데가 가장 폭이 넓어요. 짐을 적재하실 때 가장 편한 방법은 가운데 쪽에 적재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많이 생각한 거야. 한쪽으로 몰아야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 몰아놨습니다.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이 방법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왜냐면 가스통 무게가 10kg짜리 두 개를 사용하시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적재하면은 아무래도 이쪽으로 무게가 쏠리겠죠. 하나는 상관없어. 하나는 어차피 이 프레임에 딱 걸려 있고 저쪽 안쪽 게 문제인데, 고객님이 사용자에 따라서 위치는 변경해도 될 것 같아요. 원하시는 대로. 요게 난 괜찮다면 이렇게 사셔도 되고, 아, 나 좀 불안한데 그럼 이쪽으로 옮기셔도 되고. 어쨌든 큰하우스의 의도는 공간의 활용도를 최대한 극대화시킨 거예요. 시도만으로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진보적인 회사고, 이 회사는 유럽 내의 명성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라도 계속 개선해 나가.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가 있으면 여기에 뭐 발전기 같은 거 그냥 실리거든요. 끝에는 어려워도 획기적입니다. 제가 볼 땐. 큰하우스의 변신이 시작됐다. 뭔가 사고를 계속 터뜨리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인 구조는 다 똑같지만 가스통을 한쪽으로 몰아놨다는 거, 그 부분이 크게 변경됐습니다. 자, 그러면 출입문 반대쪽 측면을 살펴보시죠. 큰하우스 스포트 460 이후 출입문 반대쪽 측면을 살펴보러 왔습니다. 21년도 후반 정도부터 2022년도 모델들은 큰하우스사가 개혁을 꾀하고 있는 것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부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바꿔요. 청수 주입구 케이스라든지 전기 인입선 케이스 이런 것들이 전면 교체됐어요. 데칼이 좀 많이 세련돼졌어요. 기존 것도 괜찮았지만 더욱더 세련된 느낌이 확연하게 오기는 합니다. 전면창이 이제 작게 있죠. 센터 쪽으로. 그리고 이제 측면에 양쪽에도 창이 있고, 센터에 제가 화장실이 위치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화장실이 딱 센터에 위치하고 창문이 있고, 당연히 이쪽에 화장실 카세트가 위치합니다. 대부분 가운데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세면대가 화장실 내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이나 끝쪽에 있는 경우는 세면대가 바깥으로 꺼내 나온 경우가 많지만, 가운데 화장실, 특히 11자 베드의 카라반들은 대부분 화장실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끝에서 끝까지 좀 확연하게 넓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2022년도 모델과 2021년도 모델이 뭐 내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많이 바뀐 거는 힛이에요. 힛. 2021년도는 3004 힛을 사용했습니다. 2022년도에 보시면은 많이 보셨죠? 뭐 콤비 굴뚝 같죠? 하지만 콤비는 아니고 베레오 힛이라는 트루마 힛 종류 중에 하나인 모델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좀 변하고, 이쪽은 외부 220 유닛구가 위치하죠. 화장실 카세트를 한번 살펴보면
보시면 전통적으로 큰하우스는 대부분 도메틱 카세트를 사용해요.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도메틱 카세트를 사용합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후면에 테이블이 위치하는데요. 당연히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테이블은 조망권을 넓히기 위해서 다 뺑뺑 돌려서 창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창문이 있고 21년도와 22년도가 변화의 폭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많아요. 페이스 리프트 된 것도 그렇고 실내에도 들어가 보시면 느끼겠지만 또 많이 변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후면을 살펴보시죠. 큰하우스 스포트 460 EU 모델의 후면에 도착했습니다. 전면도 진짜 많이 변했는데 후면은 더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큰하우스 모델들이 이를 갈아 넣네요. 여기다 개발비나 이런 것들을 더 쏟아 부은 이유를 조금 느낌이 오네요. 왜 이랬는지. 첫 번째, 기존의 브랜드들이 정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제조 원가 절감에 관련된 사용 패턴을 완벽히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후면이요, 이렇게 라인 보이시죠? 깎여서 튀어나와서 또 깎여서 들어가게, 이게 원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판을 생산할 때 제조 원가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보통의 제조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라운드 된 데까지 놔두고 여기 끊기잖아요. 이 라운드 선들에 밑에까지 일자로 떨어뜨려요. 거기에 뭐 이런 쇼법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입체감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디자인을 채택해요. 왜? 민판을 쓰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제작 원가가 막 올라가겠죠. 그런데 요거를 왜 했냐, 그건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 느끼겠지만 이 모양은 실내도 요 모양대로 깎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 처음 보고 얘는 뭐지? 이거 당황스럽게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적인 이 진보함이 큰하우스의 매력이에요.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21년도와 22년도가 큰하우스가 이를 갈았습니다. 제가 볼 땐 브레이크, 방향지시등, 후미 반사판, 보조 브레이크 등 로고 들어가 있고 후면 창을 라인에 따라서 멋지게 딱 깎아서 만들어 놓았네요. 큰하우스 스포트 460 EU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2022년도와 2021년도는 천지차이입니다. 예, 실내가 많은 변화를 줬어요. 제가 아까 후면에서 측면 깎이고 튀어나오고 또 깎였다, 그 모양이 그대로 적용돼 있어요. 나가고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런지 기존 판판한 패널에서 5cm 정도 더 많이 나가면은 한 7, 8cm 정도 더 튀어나온 거예요. 창문 있는 쪽만. 여기 앉았을 때 받는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들. 2.5폭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공간이 훨씬 더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간접 조명들을 넣어서 더 깊이감을 더 줬어요. 기존의 독서등 타입을 집어넣었는데, 자, 여기 보이시죠? 터치 방식에 파란색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일반 조명도 되고 파란색으로 바뀌기도 하는 거. 460 EU는 사실 11자 테이블이에요. 이 11자 테이블은 이 400급대에서 장점은 뭐냐면 넓어요. 이 폭이 좀 넓게 빼놨기 때문에 성인 2명이 앉기 충분해요. 보통 450 같은 경우는 U자 테이블이고 사실 실제 폭은 여기서 좀 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더 넓은 느낌이 주고, 무엇보다도 테이블을 자동 슈법 방식으로 바꿨어요. 예전에는 틸트업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탁 걸고 수동으로 탁 내리고 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아니지, 그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슈법 방식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제가 진짜 놀란 건 뭐냐면요, 큰하우스가 보편적으로 조금 조명톤이 낮은데 밝아졌어요. 엄청 전보다 엄청 밝아지고 이 라인 등을 W에 집어넣어서 박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았죠. 진작 이랬어야죠. 거실 테이블 쪽 있는 쪽은 완벽하게 변했어요. 3면이 창문을 다 위치시켰습니다. 이런 상부장도 시스템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쾅쾅이었는데, 예, 지금은 네, 이렇게 시스템도 바뀌었어요. 이제 저희가 흔히들 뭐 11자 테이블, U자 테이블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렇게 부르는 뭐 기준이 11자 테이블, U자 테이블은 보통 기준이 따로 있다기보다요, 다른 업체분들은 뭐라 부르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저는 11자 테이블하고 U자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소파가 U자로 돼 있으면은 U자 테이블, 이렇게 11자로 떨궈졌으면은 11자 테이블, 이렇게 부릅니다. 카메라 기준으로 정면에는 앉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11자 테이블은 여기는 소파가 없어요. 간혹 브랜드별로 소파는 아니지만 여기에 그냥 조그만 쿠션 턱 같은 게 있는 경우들도 간혹은 있어요. 대부분 11자 테이블들은 이쪽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양쪽으로 마주보고만 앉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TV 쪽 홀더를 거실 바로 측면에 위치시켰는데요. 당연히 최고급 홀더를 노브스의 스카이
홀더를 사용했습니다. 대략 보면 27인치 정도까지는 들어갈 것 같아요. 27인치까지 들어가면 이쪽 바깥으로 좀 튀어나올 것 같아요. 크나우스 스포트 4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바닥 난방이 있습니다. 근데 바닥 난방 스위치가 문 열면 요 밑에 하단에 같이 위치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한번 주방을 살펴보시죠. 주방을 살펴볼 텐데요. 주방이 전체적으로 크나우스 스포츠 460 EU도 마찬가지지만 450FU도 주방 자체가 넓어졌어요. 주방이 확연하게 막 넓어졌다기보다 주방 상판을 좀 키웠어요. 정말 잘했다고 봐요. 이렇게 하면은 공간적인 느낌이 시각적으로도 더 큰 느낌을 줍니다. 이거는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측면도 460 EU나 450FU가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가구 톤 있잖아요. 가구 톤도 마블 마블. 실제로 마블로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가구 필름이나 이런 것들이 마블 톤입니다. 이 상판도 약간 마블 느낌이고 이 벽체, 격벽도 다 마블 느낌이라서 이런 느낌으로 약간 좀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있어요. 실버, 크롬을 딱 집어넣으면서 더 고급적인 느낌을 한껏 살린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가구 타입은 우드에다 마블을 섞은 듯한 모던한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22년도 모델에. 21년도 모델보다는 22년도 이 색감이 저는 더 개인적으로 더 좋아요. 주방 조명등도 더 밝은 걸 바꿨고 이 측면에 주방에도 간접적 아인등 같은 걸 딱 집어넣어서 시각적으로도 부드러운 느낌을 요번에 전체적으로 460이 그냥 뭘 아끼질 않았어. 조명 관련해서 막 집어넣었네요. 가스 버너가 도메틱 거를 딱 사용했죠. 여기에 딱 3구 버너를 위치했는데 조금 아쉬운 건 자동 점화 방식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카라반들이 자동 점화 방식이 아닙니다. 타버트나 펜트, 고급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집처럼 자동점화 방식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카라반 브랜드들은 불을 별도로 붙여서 사용하시는 타입입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전에도 그렇으니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크나우스에서 사용하는 수전 싱크볼도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좋아졌습니다. 냉장고가 크나우스도 그렇고 마인스버그도 그렇고 냉장고들이 업그레이드 했어요. 자동점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냉장고 용량은 전에 거랑 이제 비슷해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양문 개폐형 도어랑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양문 개폐형 도어는 아닙니다. 요 레바를 딱 제끼고 오픈하셔야 되는 타입이에요. 상부장은 네 이렇게 그래서 오, 이거 좀 좋아졌는데? 오. 오. 예. 느낌 좋아요. 예. 탁. 네. 이것도 그러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샥. 닫아서 쫙 올라갑니다. 완전 바뀌었는데 느낌 너무 좋은데? 이게 닫힌 다음에 싹 하고 위로 올라가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딱 하면은 싹 닫힙니다. 닫히고 위로 쫙 올라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출입문 쪽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볼게요. 출입문 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도어가 완벽하게 바뀌었어. 근데 더 웃긴 거는 도어가 엄청 비싼 도어를 썼어요. 타버트랑 동일한 도어예요. 꼬리를 걸을 수도 있고 암막 커튼. 네, 그냥 타버트랑 동일한 도어입니다. 이렇게 잠금 장치가 이쪽에 있고 오픈되고 예, 이렇게 잠기고. 도어만 업그레이드 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그 메인 시스템 자체가 좀 완벽히 좀 변했어요. 요거는 원래 노멀한 옵션에서는 이게 없어요. 다 옵션으로 다 추가되어 있고 기존의 힛 있잖아요. 투르만 3004 뭐 이런 힛을 썼는데 이거 메레오 힛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 메레오 힛은 대부분의 카라반 회사에서는 적용을 안 하고 있고 모토홈들은 이 메레오 힛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간적인 요소가 굉장히 적게 차지합니다. 연량도 괜찮고 가격은 더 비싸요. 투르만 3004보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된 거죠. 풍향을 설정하는 뭐 버튼도 있고 화력을 설정하는 버튼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자점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뭐 타타타타 불을 튀기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얘는 별도의 배터리를 집어넣는 타입이 아니라 카라반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서 카라반 전원이 나가면 힛이 안 돼요. 사실 저도 이 메레오 힛을 국내에 많이 보급돼서 막 사용되는 힛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해서 다음 리뷰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 투르마 컴비처럼 이 온도 센서가 있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컴비처럼 열의 어느 일정 수준에 맞춰서 온도를 체크해서 붙였다 껐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보시면은 워터펌프 스위치가 별도로 되어 있고 메인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 테스트를 하는 게 있는데 배터리 게이지는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대부분의 적상계라는 옵션을 적용을 합니다. 적상계 옵션을 적용하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으로 깔려있던 배터리 라인을 살렸을 때 적용되는 거지, 만약에 옵션 작업할 때 설치를 한다 하면 얘는 작동을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화장실 한번 살펴보시죠. 이 색감에서 주는 영향력들이 있어요. 이 마블톤의 이 색감들이 상당히 더 고급진 느낌이 확 듭니다. 20년 말부터인가 21년도 초부터 샤워 커튼의 혁신을 일으켰어요, 크나우스가. 저는 이 샤워 커튼을 여러분들한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따라올 수가 없어. 샤워 커튼만 내가 갖고 싶어. 그 이유 제가 설명드릴게요. 샤워 커튼을 오픈을 해보면 여러분 요거 보이세요? 가운데 무슨 튜브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튜브입니다. 별도의 샤워부 수가 없고 화장실을 동일하게 샤워룸으로 써야 되는 경우에 샤워 커튼을 사용하는데 이 샤워 커튼이 물에 젖잖아요. 몸에 달라붙어요. 이거를 최대한 바깥으로 밀어내야 샤워하시기 편하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샤워 커튼을 쳐요. 여기 봐봐, 바람 넣는 데 있잖아. 그쵸? 자전거 튜브네, 자전거 튜브. 그죠? 예, 네, 바람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샤워 커튼을 쳤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가 바깥으로 밀어내. 여기 보죠? 지금 떨어져요. 지금 떨어지죠? 저한테 안 달라붙고 여기만 이렇게 봐도 지금 떨어져 있죠. 카메라가 안쪽에서 못 들어와 그러는데 얘가 이제 사방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어느 쪽에 있는 샤워 커튼이든 저한테 안 달라붙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가 있어요. 어때요? 당연히 샤워하는데 더 편하겠죠. 제가 이제 샤워 커튼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그러면은 튜브 있는 데가 밀고 있겠죠.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밀고 있죠? 완전 끝내줘요.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샤워 커튼에 빠져가지고 이 튜브가 샤워를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듭니다. 괜찮은데 이거 진짜. 화장실은 100점 중에 샤워 커튼하고 이 시스템 때문에 100점 줍니다. 너무 잘 해놨어요. 크나우스 역시 크나우스입니다. 침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형적인 11자 베드를 갖고 있는 침실이에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은 당연히 뭐 400에 400 이쪽 햇기창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다수겠네요. 이쪽에 설치하시거나 가운데 타공을 하시거나 뭐 그러한 방식으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장을 셋업 시켜놨어요. 바지 같은 거 걸고 이렇게 하는 거죠. 크나우스 완전 바뀌었네.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것도 좋아졌어요. 여기 이렇게 쇠 같은 거 만들어서 자석 타입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커튼을 제가 한번 쳐보겠는데 이렇게 밑에 커튼이 쳐졌습니다. 어떤가요? 프라이빗한 공간이 연출되네요. 보통은 이 고리 거는 곳이 똑딱이로 딱 체결하게 돼 있는데 얘는 자석으로 딱 붙게 만들어 놨어요. 진짜 소소한 것부터 많이 변했는데, 크나우스? 그리고 11자 베드는 대부분 한쪽은 길고 한쪽은 좀 짧은 편인데 많이 차이 나봤자 한 6, 7cm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충분히 2m가 되시는 분들도 누울 수도 있어요. 롤베드 확장.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크나우스 460 EU 모델은 바닥 난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 필름 방식의 난방을 포함하고 있어요. 2021년과 2022년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크나우스 스포츠 460 EU 모델을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크나우스 스포츠 460 EU 모델은 변화가 확실히 있고, 무엇보다 제가 평가하는 21년식과 22년식의 차이점은 물론 외관적인 차이점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실내에 기본적인 시스템이 바뀌었고, 전에 디자인 패턴은 어땠냐면요, 조도도 좀 낮춰놓은 상태고 약간 무거운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디자인 패턴을 가졌었어요. 지금은 훨씬 밝아지고 라인 조명, 간접 조명 이런 시스템들을 아끼지 않고 팍팍 넣어나갔어요. 확실히 차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장 큰 변화 두 번째는 힛이에요. 힛. 업그레이드된 웨어잇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도 상당히 상위 쪽으로 점점 그레이드를 높여가고 있다. 이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크나우스는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보적인 회사예요. 디자인의 그런 파격들도 항상 좀 생각하고 있고, 남들이 안 하는, 타사가 안 하는 걸 계속 트라이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놀랍죠. 샤워 커튼만 해도 별거 아닌데 너무 사람을 깜짝 놀게 할 정도로 굉장히 소소한 거라도 사용자 입장에서 고려해서 만드는 제작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쭉 있죠. 뭐 명품 카라반들로 따지면은 뭐 펜트 타버트 그레이드가 있고, 그 밑에 크나스, 바인스버그, 마드리아도 있고, 영국 카라반들들 종류들 쭉 있고, 뭐 기타 등등 쭉 있는데, 유럽 내에서는 크나우스가 일반적인 브랜드로 따지면 상위 브랜드 펜트 타버트 이런 브랜드를 빼고 크나우스가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크나우스가 사실은 빛을 못 보고 있어요. 아직 많은 유저분들이 잘 몰라. 근데 차는 좋아. 유럽 내에서는 훨씬 더 많은 판매율과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400급 카라반들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크나우스 카라반 한 번쯤 꼭 염두에 두세요. 지금까지 GJ RV센터 코리아 한 대표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하고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